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0.9%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의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한 갭상승과 함께 그 뒤에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와 같은 흐름보다는 차라리 출발은 좋지 못하더라도 막판에 상승 흐름을 내는 것이 더 좋은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왔고 다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400조 원을 돌파했죠. 그리고 LG화학 오늘 약 3.5%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80만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오늘 약 7%의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LG화학과 삼성 SDI에 비해서 비교적 흐름세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오늘 그 부족했던 부분을 난해할 수 있었던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비중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약 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좋은 흐름에 대해서는 물론 2차전지 종목들의 업황 기대감 그리고 최근 좋은 흐름도 있었지만 정유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는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소폭 순매도로 바뀌어 있죠. 아마도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세가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의 순매수와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상당히 짙죠. 이어서 코스닥, 오늘 코스닥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코스피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양매수 덕분에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물론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다시 10만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이 80만원을 돌파했는데 오늘까지 합쳐서 외국인의 8거래일째 순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 자금을 보시면 지금 1조 6천억이 넘었죠. 아마도 이런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을 살펴보면 조금 전 보여드렸던 종목하고 달리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이어졌죠. 지금 SK이노베이션은 3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항상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비슷한 종목이 올라오고 있죠.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품, 포스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제일전기공업, 삼성전자, 기아차, KTNG,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숫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지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됐던 그 시점 이후로 500명이 넘었던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라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코로나 수혜주죠. 진단키트, 온라인 교육, 원격 제어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대표주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약 2%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수젠텍 이 종목도 현재 약 2.7%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보다는 흐름이 좋아서 현재 약 9%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 교육주죠. YBM넷 같은 경우에는 약 2%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 서포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큰 시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초점을 잡아 보시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한 번씩 슈팅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나 저는 코로나 수혜주보다는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종목들,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와 성장주 중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기아차 전기차 수출건에 관련해서 하나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전기차 수출이 10만 대를 눈앞에 두었고, 지금 이 수치는 작년보다 7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자, 현대기아차,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년 뒤 현 시점에 또 이런 비슷한 기사가 발표가 된다면 2020년 대비 전기차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런 기사가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오닉 계열의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고, 또 여러가지 전기차 라인업도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전기차 수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늘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보면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출 기업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와 함께 달러 약세가 이어지거든요. 즉, 경기가 좋아지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수출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달러 흐름하고 수출 증가, 이 두 가지는 양면성이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아지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수출은 다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득과 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수출이 달러 약세를 커버할 만큼 더욱 증대가 된다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시고, 어느 쪽의 파이가 더 큰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약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기업은 몇 종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은 정말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만큼 우리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근 2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을 생각해 봤을 때 찾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의 많은 사업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반도체 사업을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시키고 있고, 또 2030년이 되면 TSMC를 따라잡겠다, 이런 선언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내년이 되면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실적 추이 및 전망인데, 근 5년 동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5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한타증권 리포트를 인용하면 올해 매출액은 약 17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이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52%가 증가해서 약 3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지금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3.9%고 삼성전자가 약 17.4%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팹리스 기업들이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보다는 TSMC에 맡기고 보급형 제품 위주로 삼성전자에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지난 8월달 IBM의 C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퀄컴의 AP 이렇게 많은 팹리스 기업들의 주력 제품도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주 소식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올해보다 2021년에 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이 되면 반도체 시장에 화랑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 외적으로 비메모리 사업 부분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보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조정과 하락 구간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